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지난 8일 심정지로 별세했습니다. 기관장 오찬 모임 도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향년 64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노 교육감은 어제 낮 12시 25분쯤 남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오찬 모임에서 식사 도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12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시 53분에 이게 응급실 도착했는데 이미 이때 심정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망 시간 12시 53분으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빈소는 울산시티병원 VIP실에 마련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용균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장례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장으로 치러지며 부교육감이 장례위원장을 맡습니다. 장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유족과 협의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용균 부교육감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고 노교육감의 발의는 12일 오전 8시 30분이고 연결식은 같은 날 오전 10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진행됩니다. 분향소는 울산시 교육청 외소레이실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두 곳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고 노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첫 진보 성향이자 여성 교육감으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들어 교육부의 지방 교육재정 축소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삭감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노옥희 교육감의 별세와 관련해 지역 여야에서 애도 입장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교육계를 이끄는 수장의 갑작스런 비보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올바른 교육 환경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비통한 심정이라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은 노력을 기억하겠다고 애도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큰 충격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울산의 노동운동과 교육혁신에 헌신한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상공계 수건 사업인 상의회관 신축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중구 서동에 들어서는 울산 상의회관은 사업비 492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5,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특히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컨벤션과 기업 홍보관, 업무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상의는 내년도 사업 목표를 지역경제 지속가능 성장 실현으로 정하고 신기업가 정신 선포와 기업 선언문 낭독에 이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제7대 울산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대상자로 윤두환 전 국회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건설교통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등 건설 관련 상임위에서 국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윤 전 의원은 오는 19일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울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3년에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12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전달보다 상승했으나 지역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전국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52.4로 지난달보다 7.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은 지난달 41.2에서 60.0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와 세종은 지난달 급락 후 반등했고 대전과 전북도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12월 분양 전망 지수는 47.2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지난달 크게 상승했던 강원과 충남, 경북도 지수가 떨어지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6일째를 맞으면서 울산에서도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울산의 모든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공사 현장 수십 곳에서 공사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어디에도 레미콘 운반 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 철근 작업을 하고 나면 스톱이죠. 골조하는 현장은 아예 중단입니다. 지난 5일 콘크리트 타설 노동자에 이어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조합원들까지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건설 현장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레미콘 공장 16곳이 모두 가동을 멈추면서 공사 현장의 레미콘 공급도 끊겼습니다. 울산의 대형 공사 현장 109곳 중 39곳이 공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울산은 전체 레미콘 기사의 90% 이상이 건설기계 노조여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 제품 출하가 내수의 경우 평소의 70%, 수출 물량은 평소의 6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제는 평소의 90%가 출하되고 있어 아직까지 큰 타격은 없습니다. 주유소 기름 공급도 울산은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상황은 좋지 않아 매일 수십 대의 탱크로리가 울산으로 내려와 정유사에서 직접 기름을 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된 류사명 총경이 자신에 대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징계 요구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류 총경은 어제 징계위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총경회의를 주도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중징계까지 요구하는 건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를 무시한 거라고 주장하며 중징계를 요구한 배경에 윗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류 총경은 또 경찰국 신설로 경찰 조직이 안전 시스템을 잃었고 결국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며 경찰국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 7월로 돌아간다면 총경회의를 더 강하게 소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교사가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구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울산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교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교사와 주기적인 면담과 아동학대 교육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환경부의 올해 지자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울산시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분야와 위임 업무 관리 감독 분야, 배출업소 협업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위는 경남, 3위는 경북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기초단체 가운데서는 배출업소 50개 이하 그룹에서 동구가 1위에, 배출업소 51개에서 100개 이하 그룹에서 남구가 2위에 각각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중구청이 교육부 주관 2023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의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사업을 공동으로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청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내년에는 그동안의 미래교육 사업을 재구조화해 지역 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대학 등을 연계한 고교학점제 확대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투자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투자기업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학술회의는 국내외 투자기업과 울산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술회의에서 박장식 동아대 교수가 한 아세안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아세안과 동남아의 이해를 주제로 울산 기업들의 성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에 나섰습니다.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달 행정 예고를 마쳤고 울산시의회에 폐지 규약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오는 14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와 16일 본회의를 통해 규약안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은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을 위해 세개 시도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올해 4월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됐고 9월에 특별연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형성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선언적에 불과합니다. 불경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제적 우위에 있는 해오는 동맹 쪽으로 갔으면 한 그런 바람입니다. 부울경은 실질적인 기능만 살리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3년간 노력해 결실을 맺은 특별연합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별연합 공청회와 토론회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라 밀실 협약을 밀어붙이고 특별연합을 허무하게 폐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폐지 규약안이 의결되더라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최근 3개 시도에 규약 폐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만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은 만들어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2022 아트페어 울산이 오늘부터 4일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아트페어 울산은 위축된 지역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미술을 쉽고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트페어에는 국내 작가 100명과 화랑 67곳이 참여하며 2,0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어제 2천만 원 상당의 반찬 꾸러미 200박스를 중구청을 통해 돌봄 노인 세대 등 지역 소외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이 반찬 꾸러미는 태화종합시장 상인회와 협업으로 만들었으며 김장김치와 곰국, 떡국떡, 콩자방 등 다양한 음식들로 구성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번 반찬 꾸러미 나눔 행사가 어려운 이웃과 전통시장,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 대표적인 도심 휴식 공간인 명덕 호수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어제 전화동 울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덕 호수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놀이터 학교를 개강했습니다. 놀이터 학교는 명덕 호수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앞서 사업 참여자인 어린이와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 TF팀에서 주최한 것으로 내년 1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어린이 놀이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중고 명품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부부를 수사하던 중 남편은 오히려 죄를 뒤집었었고 사기 결혼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울산지검은 1억 원대의 중고 명품 사기를 친 부부를 구속 수사하던 중 아내의 거짓말로 남편이 죄를 뒤집어 쓴 사실을 밝혀내고 남편을 석방했습니다. 또 아내 A씨가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한 뒤 남편과 남편의 가족에게 상속 분쟁에 필요한 돈이라며 4억 원을 뜯어내고 새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였던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다만 A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편취한 돈은 친족 상돌의 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